아니, 내가 들어가서 총괄위원장 한다, 아니면 나 안 한다,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? 왜? 윤 후보 입장을 분명히 봤잖아요. 윤 후보가 어떤 입장이란 거. 김병준 상임 비대위원장 이분을 내가 포기 안 할 것이다. 윤 후보가 포기 안 할 것이다. 그건 분명하잖아요.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식이에요. 이분은 늘 그런 식이에요. 말을 할 때 이게 이런 투로 늘 자락을 깔아놓거든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좀 별로 안 좋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 같아서 유감인데, 그분한테 제가 뭐 특별히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. 예. 그분이 빨리 좀 결심을 해주고 했으면 이 국민의힘 선대위가 보다 빨리 출범할 수 있었을 텐데, 지금도 개문발차하지 않았습니까? 예? 그런데 물론 김 위원장도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겠죠. 그 경륜도 높으신 분이, 연세도 많고 이런 분이 그동안에 또 경험도 얼마나 많습니까?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괜히 그런 거 아니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, 국민들이 다 그렇게 김 위원장의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다 짐작해가지고 이해해 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잖아요. 국민들과 상대를 할 때는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말과 행태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. 너무 뭐 다른 복잡한, 아니면 너무 고고한 그런 생각, 그런 말, 예? 불가에서 말하는 그런 무슨 선문답식의 그런 말을 자꾸 하면 국민들은 이해하기도 싫고 귀찮다 이 말이에요. 그런 말 내가 왜 그걸 듣고 내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? 이러면 벌써 실패한 겁니다.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뭐 세세히 전부 이해해줘가지고 표를 찍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. 딱 보고 난 누구를 선택하겠다 이거죠.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달라는 이런 이야기인데, 이분이 말이죠. 이제 24일 날 저녁에 윤석열 후보하고 단독은 아니지. 권성동 사무총장이 같이 배석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. 만찬 회동을 가졌죠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는 뭔가 좀 김종인 전 위원장의 거취가 확실하게 결정되겠구나.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겠구나. 이렇게들 기대를 했는데 마치고 나서 또 아니에요. 뭐라냐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아직은 내가 뭐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시냐고 이제 들어가시냐고 물었더니 또 이런 식이에요. 이분은 늘 그런 식이에요. 말을 할 때 이게 이런 투로 늘 자락을 깔아놓거든. 아니, 내가 들어가서 총괄위원장 한다, 아니면 나 안 한다,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? 왜? 윤 후보 입장을 분명히 봤잖아요. 윤 후보가 어떤 입장이라는 거예요. 김병준 상임 비대위원장 이분을 내가 포기 안 할 것이다. 윤 후보가 포기 안 할 것이다. 그건 분명하잖아요. 그러니까 총괄위원장 밑에 상임위원장 체제로 해서 간다. 이거는 윤 후보의 생각 아닙니까? 그럼 지금 이 비대위가 누구 비대위입니까? 윤석열 비대위거든. 김종인 비대위가 아니거든요. 그런데 총괄위원장 비대위가 돼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? 물론 뭐 비대위의 효율성을 따진다든지 통일성을 따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렇게 또 뭐 총괄 밑에 또 상임 두고 그렇게 복잡하게 이 계층 구조를 만들 수는 없다,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윤 후보가 그걸 지금 선호하는 것 아닙니까? 그러면 윤 후보 뜻에 맞춰줘야죠.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가서 자신이 대통령 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. 윤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 데 일조를 하겠다는 거죠. 자기가 직접 가서 대통령 만들어줄 것도 아니고. 그렇다면 서로가 양보를 해야죠. 그런데 알아들을 듯 또 못 알아들을 듯한 그런 말로 가지고 상대방을 떠보는 거든지 이거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최고위원회 마치고 그 25일 날 당 최고위원회 마치고 윤석열 후보가 우리 김종인 박사님 관련 얘기는 이제 안 하겠다 이 말.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, 바람직하지 않다,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. 그런데 또 이준석 대표가 어디 라디오에 가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뭐냐면 그 윤 후보 주변에 뭐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있어 말을 익명성의 뒤에 숨어가지고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자꾸 흘린다. 그래가지고 뭐 이제 오히려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후보 사이를 자꾸 이간시키려는 세력이 있다. 뭐 이런 말을 하던데 실제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은
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은 말이죠. 신문에 뭐 나는데 윤석열 후보가 최후 통첩했다. 뭐 이런 이야기 나니까 최후 통첩나 그런 것도 봤는데 그렇게 주접을 떨어놨던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그러면서 잘 됐다. 그 뉴스 보니까 이제 오늘로서 끝난다면 그게 잘된 일이다. 뭐 이렇게 완전히 결별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든 뭐 도와주시겠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나 밖에서 도와준다 한 적 없어. 이게 또 딱 잘랐어요. 어른으로서는 좀 그렇잖아요. 어른으로서 그렇게 좀 이 품이 좁아서 되겠습니까? 설령 내가 마음속으로는 그렇다고 뭐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 뭐 최후 통첩이나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어 이러고 말아야지. 주접을 떤다 이런 이야기는 어른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죠. 예? 주접 떤다. 어른으로서 채통에 문제가 있잖아요. 어느 선택은요 젊은 사람도 주의해야지만 어른도 주의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영인재는 뭐 그런 결별하나? 또 그것도 아니에요. 임태희 지금 종합상황실장으로 거명되고 있잖아요.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분이 또 이제 25일 날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갔더니 아니 너무 걱정할 것 없다 하시더라. 그 다음에 시간이 해결해 준다. 기다리면 해결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. 그럼 뭡니까?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. 이게요 제가 볼 때는 전번에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미래통합당의 왜 그 선대위원장으로 처음 들어갈 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화났다 뭐 이러다가 나중에 황교안 대표가 집에까지 찾아가서 모시고 왔죠. 직접 대표가 가서 아주 예걸하듯이 하니까 그 당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? 또 총선에서 이제 완전히 참패를 하고 그 다음에 당에 대안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. 이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황교안 대표는 이미 이제 나가버렸으니까 책임지고 그래서 주호영 당 대표 권한 대행이 또 집으로 모시러 갔어요. 그러니까 또 마지못해 못 이긴 척하고 또 와서 비대위원장을 맡았죠. 그것도 조건도 여러 까다로웠어요. 내가 하루 이틀 뭐 몇 달 하는 비대위원장 난 못해. 이래가지고 뭐 더 하십시오.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의 말까지 비대위원장 대개는 그의 말까지 하고 이제 서로 그 뭐 당을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비대위가 그 역할 아닙니까? 응? 아주 위급한 상황에 그걸 이제 수습하는 비대위지. 아니면 그 상시 비대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? 그런데 이분이 워낙 그래가지고 이 지방선거까지 그러니까 지방 보궐선거까지 비대위원장을 지냈죠. 그런데 다행히 서울시장,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둬가지고 이분 체면에 이제 섰는데 지금도 그때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. 예? 내가 자꾸 이렇게 어른이 이렇게 뒤에서 못마땅해 하고 이러면 섭섭해하고 이러면 아니 윤 후보가 직접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한테 부탁해야지. 내 채통을 좀 세워줘야 될 거 아니야.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. 물론 그렇게 하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조직 장악력이 커질 수는 있겠죠. 그럼 대신에 윤 후보는 뭐가 됩니까? 예? 윤 후보 채통을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? 이 대선에 출마해가지고 당선을 해야 되는 건 윤 후보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 각광을 받는 것도 윤 후보가 더 각광을 받아야죠. 스포트라이트 더 받아야죠. 김종인 위원장이 그걸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? 근데 지금 이분이 하시는 거 보면 말이지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안 몰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하는 그런 표정이에요. 그 다음에 윤 후보가 자기를 뭐 제대로 아주 어른 대접을 안 해준다는 그런 섭섭함이 있는 것 같아요. 왜 내가 조직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왜 그걸로 안 해?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윤 후보 측도 뭐 결별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약자 동행위원회 이건 이미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조언해가지고 제안했던 그 위원회인데 예? 만들어가지고 이건 이제 그 후보 직할이죠.
거기 만들어서 거기에는 자신이 직접 그 위원장을 맡았고 또 청년위원회 이것도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그걸 위원장을 맡을 거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김미애 의원은 그 부위원장을 시키고, 그 다음에 비서실장 이거는 이 뭐냐면 조직이 너무 복잡하게 되고 권위주의적이 되고 뭐 이렇게 이 계층이 이 계단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. 뭐 아마 그런 거. 그 다음에 비서실장이라는 게 있으면 어차피 이 또 자칫하다 호가호위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 없애라 했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그거 없앴답니다. 지금 없애기로 했답니다.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유는 여지는 놔두고 저 김 위원장 전 위원장도 여지는 놔뒀는데 자꾸 이렇게 저 서로 무슨 뭐 밀당하는 이거 보기 안 좋습니다. 하루 빨리 결정하십시오. 김 전 위원장도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걸 빨리 결정해줘야지. 난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간다 해야지. 윤 후보도 마찬가지예요. 뭐 기다리겠다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. 예?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렇게 해서 못 오시겠다면 저희들도 그냥 저희들 힘으로 가겠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.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조직을 안정시키고 거기서 이제 지금부터 출발해야죠. 국민들은 윤 후보가 과연 정말 어느 정도로 결단성이 있고, 예? 어느 정도 추진력이 있고, 예? 어떻게 또 과감성이 있고, 그러면서 선거를 얼마나 날렵하게 깔끔하게 잘 해나가는지 그걸 지켜보거든요. 윤 후보 이걸 명심해야 될 겁니다. 예.